선생님이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그 규칙을 이야기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 규칙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계산들을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꼭 키워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 역시 우리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좀 다짐을 하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키워드 같이 한번 살펴보죠. 오늘의 키워드는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자, 저희 첫 번째 시작이 이제 곱셈, 나눗셈. 대체로 우리가 그 연산을 공부하다 보면 그 연산은 덧셈, 뺄셈 배우고 곱셈, 나눗셈을 배웠었는데 이 제곱근에 관해서는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배웁니다. 왜냐하면 근호안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위해선 곱한다거나 나눈다거나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먼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곱셈, 나눗셈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근호, 앞서서 다 배웠는데요. 근데 이러한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에서 또 근호를 빼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러한 식들이 여러 가지로 또 변형될 수 있으니까 변형되는 식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모의 유리화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어가 있습니다. 분모라고 하는 거 알아요. 우리가 분수로 표현했을 때 분자와 분모를 나타내 볼 수 있는데, 이때 분모라고 하는 것은 분자를 분모로 나눈다. 그래서 나누는 수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죠. 이러한 수가 만약에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였다면 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분모가 무리수인 경우에 어떻게 하면 유리수로 만들 수 있을까가 분모의 유리화죠. 그래서 나와 있는 용어에 대한 그 키워드를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보면 뭐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 제곱근표. 우리가 이제 루트 2와 같은 것은 1.414 얼마 하고 나가는데, 이 굉장히 복잡한 수들이 끝도 없이 나오는 무리수다라고 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들, 즉 제곱수가 아닌 다음에는 그 무리수라고 하는 게 상당히 복잡하고 긴 수가 되는데, 그 수를 어떻게 하면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 해서 그것을 정리코자 여기서부터 99까지에 나와 있는 간단한 수들을 쭉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곱근표를 이용해서 살펴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임의의 어떤 제곱근을 갖고 있는 제곱근의 값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대략적이긴 하지만 그 값을 구해갈 수 있겠더라. 그래서 제곱근의 값까지 오늘 중요한 키워드로 설정을 하면서, 자, 오늘 그 첫 번째 내용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그 첫 번째 내용은요, 여러분들 제목에 달려있는 것처럼 개념 1,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뭐라고요? 그 첫 번째가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 곱셈, 나눗셈은 이미 초등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그 충분히 많이 했었고, 심지어는 이제 중등 과정에서도 1, 2학년 때 곱하고 나누는 거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제곱근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처음으로 이제 곱하고 나누기를 할 텐데 간단해요. 오히려 덧셈, 뺄셈보다는 더 쉽다고 해야 될까? 왜냐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컸을 때, 자, 이걸 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근호 안에 들어가는 숫자들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들어가요. 0이 들어가게 되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곱할 때 큰 의미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0은 어떤 수와 곱해지든지 그 결과를 0으로 만들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여기에서 첫 번째 루트 곱셈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까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이 결과는 무엇이 나올까요? 네, A도 양수고 B도 양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루트 옳지 A 곱하기 B 루트 AB가 된답니다. 곱셈 기호 생략하는 거는 중등 1학년 과정만 정상적으로 맞췄어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루트 AB가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바와 같이 루트 6 이렇게 합니다. 뭐야 이거 너무 쉽잖아.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나눗셈은요? 나눗셈도 이와 비슷합니다. 두 번째, 루트 A를요, 루트 B로 나눠보겠습니다. 루트 A를 루트 B로 나누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면서 뭐로 바꿀 수 있다? 뒤에 나와 있는 수 역수치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보면, 먼저 나누는 수에 대한 분수의 의미를 가리켜서 정리해보면 루트 B를 루트 B로 루트 A를 나누겠다는 얘기고, 결국 이 얘기는 루트 B분의 A가 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커다란 루트 하나에 쏙 다 두 개의 B분의 A를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결국 커다란 이쪽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얘는요, 루트 A를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루트 b분의 1, 루트 b에 대한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너는 뭐가 되냐면 결국 루트 b분의 루트 a가 될 것이고 루트 b분의 루트 a가 될 것이고 결국 나오는 결과는 어떻게 된다? 얘와 똑같은 결과인 루트 b분의 a가 되겠다. 그 얘기죠. 그치? 그러면 선생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준다면 루트 3을 루트 2로 이번에 나눠볼까요? 그러면 너는 루트 옳지 루트 2분의 3 이렇게 해서 완성하면 돼요. 선생님 만약에 약분될 수 있다면 약분도 가능한 건가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죠. 루트 얼마라 할까? 루트 8, 그 다음에 나누기 루트 2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그러면 얘는 루트 얼마가 된다고? 2분의 8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안에서 약분이 휙휙 일어나면 1, 4. 루트 4는 얼마? 옳지. 얘는 그래서 2가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낼 수도 있겠죠.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나눗셈에다가 근호가 살짝 들어가서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이라고 한다면 뭔가 복잡한 새로운 어떤 규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더해지는 규칙이 근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호 안에 있는 수들의 곱 또는 나눗셈을 실시한 뒤에 거기에 밖에다가 커다란 근호 하나를 씌워주면 끝. 그래서 그 근호 안에 있는 수가 만약에 제곱수라고 한다면 밖으로 나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한다면 곱셈과 나눗셈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참고사항으로 선생님 아래에다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이거 1대 이거 2고 그 다음에 M과 N이 무슨 수? 유리수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는지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커요. 그 다음에 MN이 유리수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다음과 같이 M 루트 A 곱하기 N 루트 B 얘를 물어봤다면 이건 뭐? 옳지. 끼리끼리. 뭐라고요? 끼리끼리.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그래서 M 곱하기 N 그 다음에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루트 A 곱하기 루트 B, 루트 AB 이렇게 완성하면 돼요. 나눗셈이 그렇게 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나눗셈이 돼 있을 경우에는 M 루트 A를 N 루트 B로 나누겠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한다면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N분의 M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루트 B분의 A가 되는 거예요. 아, 뭐야, 이거 너무 쉽잖아.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연습이 조금 부족하니까 자신감이 붙지 않다 보면 자기가 풀어낸 것에 대한 자꾸 의문이 들죠. 의심이 들어요. 아, 이거 맞을까? 아닐까? 이렇게 바꿔볼까? 저렇게 바꿔볼까? 이렇게 바꿨더니 예전에 맞았는데 다시 그렇게 해서 풀었는데 또 틀린 경우가 생겼어. 막 혼자서 이제 막 상상의 나래를 피다가 자꾸 실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처음 공부하게 될 때 그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시키되 그 이해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면 틀리겠지. 그러면 그 틀린 것이 발견됐을 때 내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었을까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제 곧 여러분들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생이 됩니다.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그냥 어딘가에 의존해서 공부를 해버릇하게 된다면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선생님 이야기하는 거 잘 들어. 연습은 평상시에 여러분들 스스로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선생님 전 영어 숙제하느라고 수학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라던가 아니면 영어학원에 가서는 수학 숙제하느라고 영어 숙제할 시간이 없어요 라던가 그렇게 스스로를 조금 뭐라 그러죠? 자기 합리화 그 늪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연습은 이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배우게 되는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문제, 기초적인 것서부터 심화된 문제까지 조금 다양하고 양을 조금 늘려서 풀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우리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당부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무엇이 나오냐면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이 나오게 되죠. 두 번째 얘기는 근호가 있는 식이 있는데 그 식이 어떤 식으로 변형되는지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예들을 다시 한번 연상하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호 안에 있는 수가 제곱인 경우 근호 밖으로 꺼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정리해놨는데 이런 얘기예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자 이거예요. 루트 a제곱 b의 형태로 곱해져 있는 수들입니다.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을 하거나 어떤 수의 계산을 하게 될 때는 얘를 정말 많이 볼 거예요. 이러한 형식을.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물어보는 이러한 것들을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제곱근의 곱셈에 대한 과정을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서 풀어내는 것인데 루트 a제곱 b의 형태로 곱해져 있는 수다.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수라고 하더라도 32라고 하는 수가 4 곱하기 8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16 곱하기 2로도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하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연습은 어떤 제곱수와 또 다른 수의 곱의 형태로 문제에 제시하는 숫자들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에요. 다시 한번 어떤 제곱수와 또 다른 수로 또 다른 수의 곱의 형태로 문제에서 제시한 수를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루트 a제곱 곱하기 b의 경우 루트 a제곱 곱하기 b로서 그러한 결과물들이 나왔었던 과정을 거꾸로 진행해 본 거죠. 그러면 a제곱에서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제곱은 근호를 푸는 열쇠로 사용하면서 쓱 지워지고 나가면 너는 a 루트 b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나눗셈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데 바로 루트 b제곱분의 a가 있었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루트 a를 루트 b제곱으로 나누겠다는 얘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곱은 근호를 푸는 열쇠로 쓰면서 b가 양수라고 한다면 뭐로 어떤 모양으로 나온다? b 그대로 나오더라. 그러니까 분자 루트 a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이 얘기죠. b분의 루트 a로. 즉 근호 안을 어떻게 한다? 근호 안에 어떤 제곱수가 눈에 보이거나 제곱수와 또 다른 수가 곱해진 형태가 보이게 되면 이걸 빠르게 위치 전환, 그 모양을 전환시켜 줄 수 있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러한 예 첫 번째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루트 32와 같은 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루트 32와 같은 수를 보게 되면 32는요. 그래요. 48에 30입니다. 그 다음에 또 2 곱하기 16도 30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물론 4가 제곱수인 거 알지만 8 안에는 또 다른 제곱수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최대의 제곱수와 어떤 수의 곱의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것, 즉 4의 제곱과 얼마? 2의 제곱으로. 그래서 수없이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27이라고 하는 수는 9와 3의 곱으로서, 75라고 하는 수는 옳지 25와 3의 곱으로서. 그래서 이런 수들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처음 봤을 때 찾기 힘들다면 무엇으로 접근해야 될까? 소인수분해. 그러니까 근호 안에 들어가 있는 수가 어떤 큰 수가 나왔는데 이걸 좀 적절하게 정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처음에는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딱딱딱 숫자가 눈에 안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딱딱 보이는 것이 연습이 되기 위해서는 큰 숫자가 나왔을 때 이 숫자가 도대체 어떤 녀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정체를 밝히는 도구,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에서 한번 접근해 보는 거예요. 지수가 짝수가 되는 것들끼리 모아가면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4, 얘는 루트 4의 제곱. 아마 이 과정이 이제 머릿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제곱은 근호를 푸는 열쇠로 쓰고 그래서 너는 4가 나오고 4 루트 2가 된다. 이 과정이 지금 생각하는 요 과정 있잖아요. 요 과정이 아마 머릿속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정답을 찾아낸다면 쉽게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의 생각의 역의 과정이에요. 똑같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다음처럼 A 루트 B라고 하는 이런 결과예요. 이것을 모조리 근호 안으로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근호 안으로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래서 그 근호 안으로 집어넣을 때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어떤 것이 얘를 만들었을까? 만약에 A가 0보다 큰 양수였다고 한다면 얘를 제곱해서 근호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겠구나. 루트 A 제곱. 이 사이가 지금 아무 연산교가 안 적혀 있다는 얘기는 곱하겠다는 얘기죠. 곱셈교의 생략인 거지. 그래서 곱하기 루트 B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루트 A 제곱 B 곱하기 이렇게 됐다면 너는 루트 A 제곱 B가 되더라. 어때? 조금 전에 봤었던 거랑 역의 과정이 다음과 같이 성립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맞나요? 곱셈뿐만 아니라 나눗셈 역시도 우리가 그 계산 과정을 어떻게 접근했냐면 곱셈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정리했었어요. 그럼 지금 나와 있는 만약에 B분의 루트 A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얘는 어떻게 바뀔까?
근호 안으로 들어가면 제곱해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b가 0보다 크니까 옳지. 루트 b의 제곱으로 근호 안으로 들어가 보자. 들어갈 땐 제곱해서 들어가야 돼. 나올 땐 제곱으로, 제곱이 만약에 이제 마치 근호를 푸는 열쇠처럼 사용하면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루트 a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묶어내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루트 b제곱분의 a 이렇게 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됐어요? 간단한 내용이니까 너무 심각하고 복잡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근호 안으로 들어갈 땐 제곱해서 들어가야 되고 나올 땐 제곱을 벗어 던지면서 나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되고,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예를 하나 설명하도록 할게요. 주의 깊게 살펴볼 예입니다. 바로 뭐냐면 근호 안으로 들어갈 때 이런 거예요. 마이너스 3 루트 2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제곱해서 들어가라고 했더니 우리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마이너스 3을 제곱하니까 굳이 그래서 루트 18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마저 틀려. 땡 틀려요. 왜냐하면 봐요. 이 수는 현재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결론은 음수예요. 마이너스 뭐 달렸잖아. 그죠? 지금 얘는 음수입니다. 그러면 음수인 것이 바뀌어서는 돼, 안 돼? 음수인 것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음수인 건 음수인 거대로 두고 이 밖에 있는 요 3만 어떻게 한다? 제곱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은 마이너스를 살려둔 채 3이 제곱돼서 근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루트 3의 제곱. 요렇게요. 그 다음에 너 곱하기 루트 2인 거죠. 이 마이너스는 여전히 어떻게 된다고? 살려둬야지. 마이너스 살려둬야지. 그리고 나서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2가 되면서 결론은 마이너스 루트 18이 돼야지 루트 18이 돼서는 안 된다. 그거 한번 주의합시다. 근호 안으로 들어갈 때. 근호 밖에서 나올 때는 이미 그 앞에 있는 숫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결정된 상태에서 그거를 둔 채로 안에 있는 것들끼리 정리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밖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올 때는 제곱이라고 하는 그 수단이 걸려져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음의 부호까지 내 마음대로 제곱해서 양수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여 접근하자라고 우리 제자들에게 당부할게요. 됐죠? 자,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면요. 여러분들 교재에서 등장하는 분모의 유리화, 아마 오늘 이야기하게 될 내용 중 거의 상위권에 있는 중요한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자, 세 번째 얘기입니다. 분모의 유리화. 키워드를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언급을 하였지만 분모를 무슨 수로? 무리수였던 분. 어차피 유리수였던 건 유리화 시킬 필요가 없겠지. 근데 분모가 무리수였어요. 그럼 무리수였던 것을 다시 무슨 수로? 유리수로 만들어주는 걸 우리는 분모의 유리화라고 합니다. 거기 분모의 유리화에서 분모의 유리화를 하는 방법, 분모의 유리화가 어떤 건지, 자, 분모 분자의 영향이 같은. 사실 이거는 분모의 유리화를 얘기하기 전에 가장 첫 번째 분수의 특징을 먼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야 되는데, 분수라고 하는 건 2분의 1, 4분의 2, 8분의 4, 얼마? 또 뭐 얼마 있을까? 16분의 8. 얘네들이 전부 다 똑같지. 분수라고 하는 건 분모 분자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도 크기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눠도 마찬가지고, 얘를 2로 나누고, 얘를 2로 나누고, 얘를 2로 나누고, 얘를 2로 나누고, 2를 곱하고 4를 곱하고 얼마? 8을 곱하면 다음과 같이 똑같은 크기의 분수가 된다. 자, 이러한 분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분모 분자에 어떤 것을 곱하는 것이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설명 보도록 하죠. 분모의 유리화라고 하는 건 이렇게 계산합니다. 바로 유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분모의 유리화의 정의였고, 분모 분자에 분모에 나와 있는 무리수를 똑같이 곱하면서 그래도 되는 것은 분수의 성질 때문에, 그래서 곱해서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어준다. 왜냐하면 무리수라고 하는 건 같은 무리수를 곱했을 때, 이때에도 이제 그 두 번째 분모의 유리화가 있는데 그것은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 일반적인 분모의 유리화 루트 b분의 a라고 하는 이러한 수가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a는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큰, a가 0보다 클 필요는 없겠죠. a는 0보다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어요. b가 0보다 큰, a는 실수고 b는 0보다 큰 그러한 수일 때, 2일 때 이 분모의 유리화를 하라고 한다면
분모 분자에 뭘 곱한다고요? 분모에 나와 있는 무리수와 똑같은 무리수를 곱한다고요. 루트 b분의 a가 있었는데 분모에 나와 있는 무리수와 똑같은 무리수를 분모와 분자에 곱한다고 하면 그 크기는 원래 크기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분수의 특징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너는 루트 b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너는 a 루트 b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지금처럼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뭘 한다고요? 네. 제곱은 근호를 푸는 열쇠로 사용하면서 분모는 뭐가 되고 b가 되고요. AB가 유리수라고 하는 가정이 있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분자는 옳지 A 루트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분의 A 루트 B로 나오는 형태를 봤더니 옳지 분모가 유리화 되었구나 라는 사실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듯 첫 번째 분모의 유리화는 간단하게 분모에 이런 식의 형태의 무리수가 있을 경우 사실 무리수 형태는 보다 더 다양하게 등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처럼 루트 2분의 1과 같은 2분의 3 이렇게 적을까요? 이것을 분모를 유리화하여라 라고 만약에 했다면 어떻게 한다고? 분모 분자에 분모에 나와 있는 무리수와 똑같은 무리수를 이렇게 곱하죠. 루트 2 곱하기 루트 2. 그러면 너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2 제곱근의 정의상 루트 2의 제곱은 얼마? 옳지 2가 되면서 2분의 3 루트 2가 되었구나. 이게 바로 분모의 유리화입니다. 분모를 지금 2라고 하는 유리수로 바꿔줬죠. 됐나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분모의 유리화를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분자가 무리수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루트 a분의 루트 b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똑같이 뭐 한다고요? 옳지. 분모에 나와 있는 무리수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한다. 그래서 루트 a분의 루트 b 되어 있었던 것에다가 분모에 있는 무리수 루트 a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하자. 이렇게. 그렇게 해서 곱했더니 얼마가 된다? 루트 a의 제곱이니까 a가 될 것이고 a분의 루트 ab. 됐죠? 물론 애초에 출발서부터 a는 b는 다 0보다 커야 돼요. 근호 안에 들어가는 수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되는데 물론 b는 0이 될 수도 있어요. b가 0이 되어야 될 수도 있지만 a는 절대로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b가 0이 되었다면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 분모의 유리화와 상관없이 그냥 0이죠. 0을 어떤 수로 나눈다는 건 그냥 0입니다. 결과가. 0이 아닌 어떤 수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눗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0을 어떤 수로 나누는 것은 0이 되지만 0으로 나누는 건 없어요.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는 거 없어요. 선생님 0을 0으로 나누는 거요? 아니 어쨌건 0으로 나누는 거는 없어. 수학에서 약속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0을 0으로 나누는 건 있을 수도 없죠. 왜냐하면 0으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음에 나와 있는 이러한 조건들을 잘 살펴서 분모를 유리화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부분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얘기했지? 첫 번째서부터. 지금 배우는 이 내용들 정말 많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제곱근 표하고 제곱근의 근사값입니다. 뭐라고요? 네 번째 개념으로 제곱근 표.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제곱근에 관련된 내용을 수학자들이 표로 완성을 해줬어요. 0에서부터 99까지. 왜 그랬냐면 쉽게 보라고. 그 값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파악해 가라고. 그래서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습니다. 그래서 셋째 자리까지 표현이 되게 그렇게 해서 대략적인 값들을 쭉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 그걸 읽고 사용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곱근표는요. 눈 달렸으면 다 할 수 있어. 제곱근표는 눈 달렸으면 다 풀어낼 다 볼고 찾을 수 있다니까. 문제는 제곱근표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제곱근표에 없는 제곱근의 값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이거 무슨 수로 찾아 이거? 제곱근표는 눈 달렸으면 이게 다 풀 수 있는데 거기 여러분들 교재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이거 볼게요. 루트 1.63 사실 제곱근표에 루트 1.63이 안 나와 있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 쭉 내려가서 1.6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있는 수에 가서 3, 1, 2,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0, 1, 2, 3. 그래서 루트 1.63을 읽어내라 그런다면 쭉 1.6하고 쭉 3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값을 읽어주면 되죠. 됐나요? 그럼 선생님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제곱근표를 보고 읽어보세요. 루트 1.42 얼마야? 루트 1.42. 루트 1.42 얼마예요? 루트 1.42. 거기에 나와 있는 표를 쭉 읽어내면 1.42 옳지. 1.192 하고 나와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곱해서 1.42가 나오는 그 값이 어떤 값이냐? 1.192가 그렇대요. 이걸 계산기를 가지고 했는지 무엇을 가지고 했는지 수학자들이 그렇게 해서 제곱근표를 만들었고,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제곱근표에 없는 수의 제곱근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에요. 표는 눈 달렸으면 다 읽어낼 수 있는데 문제는 얘죠. 얘. 누구요? 얘예요. 얘. 제곱근표에 없는 제곱근의 근사값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자, 여기에서는요. 어떤 제곱근의 그 대략적인 값들을 이용할 건지 그 선택서부터 주의해야 되는데, 제곱근표에 없는 제곱근의 그 값, 이 값이요. 10의 거듭제곱, 즉 뭐로 표현했을 때 10의 n제곱이나 10의 n제곱분의 1이나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 중요한 풀이의 그 기준은 이때 n거듭 제곱이 무슨 수가 되게 하자? 짝수가 되게 하는 수로 표현하자, 그 얘기입니다. 무슨 수? n이 짝수가 되게 표현하자라고 하는 게 이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과 풀이의 가장 큰 실마리가 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랑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 정리해 놓은 내용은 보도록 하고, 다음에 나와 있는 문제를 직접 보면서 왜 선생님이 그렇게 적당한 10의 거듭제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요 문제를 보면서 얘기하죠. 봐요. 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요 표시는 대략적인 값이다 라는 뜻이에요. 등호를 쓰지 않고 이렇게 쓴 거는 대략적인 값이다 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고, 루트 3.5가 이러한 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고, 루트 35가 이러한 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옳지. 제곱근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근표에서 주어지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의 조건으로 주어지던가 주어졌다고 하고, 루트 35,000의 값, 즉 99, 100을 넘어버리는 그 값은 어떻게 찾아갈까? 이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0의 n제곱으로 표현됐거나 10의 n제곱분의 1로 그 수를 표현하는데, 이것들을 이용해서 수를 표현하는데 여기에 있는 n이 무슨 수가 되게 하자? 얘 n이 짝수가 되게 한다라고 했어요. 짝수. 뭐가? n이 짝수. 왜 짝수가 되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35,000을 루트 35 곱하기 10의 세제곱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이 값이 어떤 값을 갖는지 그 값으로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고 싶은데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봤더니, 얘가 세제곱이 되면 근호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수가 나올 수 없겠죠.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만들지 않고 다음과 같이 루트 3.5 곱하기 10의 4제곱을 했다면 이 수나 똑같은 수인데 루트 3.5 곱하기 뭐가 돼서 루트 10의 4제곱이 되면서 10의 4제곱은 10의 제곱에 대한 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짝수로 만들어지는 순간 근호 밖으로 뭘로 나온다? 루트 3.5 곱하기 옳지 브레이크 이 되더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루트 3.5는 얼마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1.871을 사용하자, 그 얘기죠. 그래서 얘는 1.871 곱하기 브레이크 그건 얼마? 187.1이 되더라. 자, 이렇게 풀어낸 거죠. 됐나요? 그러면 루트 0.003호는 어떻게 이용할까? 조금 전에 3.5 이용해서 얘도 3.5 이용하려면 하나, 둘, 셋, 오른쪽으로 3칸만큼 가면 3.5지만 짝수를 기준에 두고 생각하자 그랬으니까 루트 0.003호는 루트 얼마? 옳지. 35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100분의 얼마? 10의 4제곱분의 1을 하면 바로 루트 0.0035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때 지수가 뭐에? 이때 10에 대한 지수가 뭐가 될 수 있도록 및 10에 대한 지수가 짝수가 될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이야기는 루트 35 곱하기 루트 만분의 1, 10의 4제곱분의 1이 되면서 10의 4제곱분의 1이 근호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루트 35 곱하기 얼마가 100분의 1이 되는 것이고 이때 100분의 1과 루트 35의 그 대략적인 값이 5.916이라고 했으니까 너는 5.916 곱하기 100분의 1 소수점이 왼쪽으로 몇 칸만큼? 2칸만큼 이동하면 되겠군요. 그래서 0.05916으로 그 값을 찾아낼 수 있겠다 그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곱근표를 읽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랬어. 단지 그 제곱근표에 나와 있는 값을 이용해서 제곱근표에 없는 어떤 이러한 무리수들의 값을 찾아갈 때 적당한 10의 거듭제곱으로 근호 안에 있는 수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때 기준은 뭐다? 10의 거듭제곱에서 지수를 무슨 수로? 짝수로 만들 수 있는 수를 찾아줘야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도록